장경태 의원이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장경태 의원이 왜 탈당을 했겠어요? 자, 본인의 탈당의 변은 그렇습니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의 결백일까요? 과연 결백이 입증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사건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오래전의 일이죠. 오래전의 일인데 수사가 한참 있다 시작이 됐고 그 수사마저도 질질 끌다가 결국은 그래도 어제 이게 그나마 이 정도 정인이 실현됐다 싶은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장경태 의원이 이제 그 사건이 2024년 10월에 시작이 됐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 TV조선에서 확보한 그 동영상. 지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남자친구, 당시에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 지금은 전 남자친구인데 그 남성이 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아니 왜 손이 거기에? 라고 하는 피해자 목소리도 나오고요. 정말 사실 성폭력 사건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생생한 증거가 있기도 드문데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틀 뒤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지인들의 대화도 있었죠. 고소인이 어떤 신체 부위 뭐 만지는 뭐 이런 장면이 있었다. 동석자들이 이제 그런 대화를 고소인이 신체 부위에 손 올리던 장경태한테 이게 뭐냐라고 항의를 했다라는 이 동석자들의 대화까지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A부터 Z까지 정말 거의 완벽한 사건이고 저도 과거에 어떤 성폭력, 성추행 사건 많이 해봤지만 이 정도로 증거가 튼실한 사건은 참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그 남친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건이다라고 엉뚱하게 이 두 사람의 데이트 폭력으로 사건을 갖다가 막 진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 사람을 무고로 고소까지 했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이 2차 가해가 본 범죄보다도 오히려 더 중한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어떻게 했냐? 이거를 경찰서 거의 막바지였는데 무리수를 둔 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수사심의위원회가 뭐냐면은 경찰 내부 인사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들 뭐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외부 인사들까지 참여를 해서 구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부가 6명이고 외부 인사가 9명에서 14명 정도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수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 수사를 계속해야 될지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외부 기관입니다. 이게 검찰에도 있어요. 검찰 수심이 열렸다. 그런 기사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수심이라는 게 결정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수심위가 결정 내렸다고 해서 경찰, 검찰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관까지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가해자인 장경태 의원이 수심위를 열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어이가 없던데요. 고소인하고 동석자들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고소인하고 동석자들, 이 사람들은 피해자고 참고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자도 아닌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원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수사기관이 쓰는 수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고소인과 이 동석자들에 대해서 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거짓말 탐지기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왜냐? 사실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호흡이나 맥박이 빨라진다. 그런 전제에 기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좀처럼 증거를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이 요구도 기가 막힌데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고소인 전 남자친구, 아까 그 동영상 찍었던 남자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휴대전화 압수를 해달라. 여러분, 아니 저는 제가 잘못 봤나 기사를 잘못 봤나 싶었어요. 아니 휴대전화 압수라는 것은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아주 범죄의 핵심 증거로서 휴대전화 압수를 하는데 사실 요즘에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압수영장 법원에서 잘 안 내줍니다. 왜냐?
휴대전화가 사실 요즘에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개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런 아주 내밀한 기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지금 고소인의 전 남친에 대해서 휴대전화 압수를 해달라? 와, 도대체 이게 뭐 말인지 뭔지 하여튼 그러면서 추가 대질 조사까지도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건 억지죠. 요구가 아니라 억지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했고 수심위 출석하면서도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아, 나 자료 다 제출했고 다 증거 많이 확보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미 수사 다 막바지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흔들고 자기 면죄부를 지금 받으려는 거죠. 이 고소 내리인이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열린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천만다행히도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만약에 무혐의가 나면은 송치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송치해라. 이거 기소 의견으로 너네 송치해. 검찰에 송치해.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거죠. 수심위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자, 또 중요한 혐의 하나 더 있죠. 2차 가해.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좀 해라. 보완 수사 후에 송치하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수심위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인사가 6명, 외부 인사가 9명에서 14명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거 보니까 안 되겠어. 뭐 민주당 실세고 뭐고 이거 안 되겠어. 라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2차 가해 혐의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성폭법상 비밀준수 위반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 후에 송치하라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필 규정이죠. 늦었지만 사필 규정이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경찰이 처음부터 좀 빨리빨리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다행이고 후련하고 고소인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되겠지만은 경찰의 늑장 수사, 미온적인 대처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24년 10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고소가 좀 늦게 됐어요. 고소가 늦게 된 것을 가지고도 장경태 의원 쪽이 문제를 삼았어요. 아니 왜 그때 당했으면 그때 고소를 해야지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은 거야? 이거 허위 고소 아니야? 라고 했는데 고소인 쪽에서 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까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고소인이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그 보좌관 출신이었잖아요. 보좌관으로서 어떤 술자리에 왔는데 이 술자리에 자신을 불러낸 또 다른 그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이 사람이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그 성추행 사건 이후에 자기를 술 취한 상태에서 강간하려고 한 정말 진짜 엄청난 끔찍한 피해를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고소를 하면서 과거에 장경태 의원 사건까지 고소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아직 다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고소를 했고 그때 이제 수사를 했는데 증거관계 명백한 사건이잖아요. 정말 이 당시의 영상도 있고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도 있고 이런 사건인데 계속 시간 끌다가 그나마 또 피의자가 수심위 열어달라니까 수심위까지 열어줬는데 결국 수심위에서 이렇게 혐의가 인정되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죽했으면. 자, 이 사건에 대해서 현역 현재 판사들 반응을 제가 들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이거 진짜 정말 만약에 민주당 현역 의원 아니었으면은 이거 당장 구속돼야 될 사건이다. 이 정도로 2차 가해가 이렇게 심한 사건은 당장에 이거 구속영장 발부될 사건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눈치를 엄청 본 거죠, 경찰이. 왜? 민주당의 핵심 의원이고 그리고 장경태가 누구냐? 그러니까 정청래의 최측근이잖아요. 당대표 정청래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이 다가오는 이 지방선거에 막강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눈치 본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동안의 피해자는 정말 어마무시한 2차 가해 온갖 모멸적인 그런 호칭을 다 들었죠. 온갖 커뮤니티나 장경태 의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정말 심한 인격 모독과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한 단계의 정의가 실현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아침에 장경태 의원이 탈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많이 본 전략이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다, 내가 결백을 입증하겠다라고 해서 탈당을 했고,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 나니까 이제 복당을 했는데, 아마도 장경태는 송영길의 미래를 꿈꾸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장경태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뭐 증거가 있고 이런 사건이고, 이거는 혐의를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물론 이제 본인이 계속 무죄 주장을 하겠지만은 좀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명백히 따지면은 송영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본인이 결백해서 이너센트 해가지고 무죄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증거법상의 문제로 요즘에 법원이 워낙에 증거 수집 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정근 녹취 파일, 그걸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이정근이 정말 자의에 의해서 내준 것이냐. 이거를 계속 의심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그 녹취 파일 전체를, 녹음 파일 3만 개를 갖다가 다 증거해서 빼버리니까 지금 무죄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경태의 미래가 송영길이 되긴 힘들고, 또 엄격히 따지면은 송영길도 이노센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강선우, 지금 탈당에서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또 좀 강선우거든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구속까지 됐죠. 근데 이제 탈당을 했는데, 강선우도 이제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게 되니까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또 징계를 했잖아요. 탈당에도 불구하고 제명 징계를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도 바로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탈당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비상징계를 할 것이다. 비상징계를 해서 아마도 탈당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민주당이 좀 제대로 하고 빨리빨리 손을 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장경태 의원, 그나마 한 단계 실현된 어떤 정의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렸고요. 앞으로도 수사 경과 계속해서 지켜보고 들려드리겠습니다. LPG님 감사합니다. 좀 더 깔끔하게 분석해서 열심히 들려드리겠습니다.